안녕하세요. 키티타로 키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운명의 신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이 운명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멋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계획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살짝 엿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멋지게 녹여서 사용할 수 있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치 천천히 심호흡해 주시면서 바로 카드 선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운명의 신이 보내는 메시지. 네, 그럼 잠시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을 마셨나요? 아직 고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톤을 준비했으니까 스톤과 카드를 함께 보시면서 선택해 주셔도 괜찮으시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심호흡 저랑 같이 해주시면서 그럼 스톤과 함께 카드 고를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 모두 마셨죠? 그럼 오늘 리딩 순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 4번, 5번, 3번, 2번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에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신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1번 분은 커밍 투게더 카드를 뽑아주셨네요. 이 카드는 함께해라, 융합해라, 섞여라, 그리고 동시에 연애운이라든지 애정도 너무 좋게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귀한 인연이 1번 분 인생에 찾아온다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쩌면 약간 두려울 정도의 두근거림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받아들여서 함께 시간을 만들어 가봐라 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걸 우선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근데 이 대상 자체가 사람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했을 때 너무 하고 싶긴 하지만 살짝 두려운 감정이 섞여져서 드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있더라면 시작해봐라. 그게 1번 분의 인생을 정말 멋진 곳으로 이끌어가 줄 것이다. 운명이 정말 감동할 만한 미래에 나를 닿게 할 것이다 라고 전달하고 있어가지고 기대되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1번 분들 중에 있어서 그런 요소를 가슴속에 담고 있는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시작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중요한 응원이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 다음 세부 카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빌 카드 옆으로 10번 물질운의 카드가 나란히 떠 있는데 지금 두 카드에서 좀 공통적으로 섞여져 있는 키워드가 물질운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어요. 데빌 카드는 자본주의 끝판왕 카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돈을 벌어갈 수 있다면 많이 벌어갈 수 있는 카드인데 심지어 물질운의 10번 완성의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들어올 수 있는 물질운이 여기에 섞여서 들어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1번 분은 약간 좀 두려운 감정을 느끼셨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느끼냐면 이 10번 물줄은의 카드는요 가족이라든지 단체성,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이해타산적인 것이 섞여 있는 관계를 읽어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활동을 해나가는 그 흐름 속에 있어서 내가 사람들과 소통을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돈이 좀 주고받게 되는 활동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심적으로 1번 분한테는 부정적으로 느껴진 듯한 이런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진짜 장사 시작할 때 물건 팔면서 약간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보셔도 비슷하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제가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요. 뭔가 열심히 만든 나의 물건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 돈을 받고 파는 데 있어가지고 심적으로 뭔가 좀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요. 근데 그 일을 너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결에 어떤 이야기가
이야기가 느껴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그거 너무 좋다는 거, 괜찮다는 거 그랬을 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1번 분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활동을 해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나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될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타고 들어오는 물질적인 혜택, 이득까지도 굉장히 크게 들어온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물 같은 것들을 가득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서 느껴지는 미안한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돈을 주고받는 게 미안하다라는 게 사실은 좀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절대 내가 미안해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좀 플랫폼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인터넷에 소설을 썼을 때 작가가 아닐지라도 돈을 내야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곳이 있대요. 근데 만약에 1번 분이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쓰는데 내가 이걸 그냥 사람들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수익을 벌기 위해서 돈을 좀 걸었다라는 상황 속에 있어서 그걸 내가 그렇게 죄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번 분은 내가 이걸 돈을 해도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안 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감정이 굉장히 좀 지금으로선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다고 카드가 좀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섞어라, 함께해라 라는 메시지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든지 분야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걸 한번 섞어봐라 라는 소리로도 좀 잡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 돈을 벌어가는 게 여기에 있어서는 1번 분이 뭔가 좀 심적으로 부담스럽게 좀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이 벌 것이다.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을 크게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카드가 전달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신기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후로 펼쳐지는 일은 무엇일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1번 분 인생에 펼쳐지게 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카드가 2장이나 떠가지고 확실히 좀 사이즈가 커지긴 하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고 이게 본격적으로 달라진 듯한 느낌? 진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분이 인터넷상의 소설을 좀 돈을 받고 볼 수 있게끔 올린다라는 가정 속에 있어서는 그게 진짜 책으로 출간하게 되고 단순히 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영화로까지 제작된다든지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도 개봉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실히 사이즈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고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이렇게 카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틀어줄 수 있는 물꼬가 어쩌면 1번 분한테는 이렇게 뭔가를 썩는 거, 그 썩는 과정 속에 있어서는 사람들한테 이걸 좀 수익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 요소 자체가 궁금해지는 것 같네요. 물론 개인 리딩이 아니다 보니까 1번 분의 상황이라든지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내가 재밌어 하는데 이거를 마냥 내가 취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게 눈에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감정이 무조건 돈 벌겠다. 이거는 진짜 부자 되고 너무 잘 될 것 같아. 이런 감정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힌트예요.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제 이 행동 방향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까요? 라고 느껴지실 거라는 거. 하지만 악마 카드는 주체성의 싸움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또 지나치게 물질지향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정말 여기서 주도권을 쥐고 많은 것들 그리고 큰 사이즈의 어떤 성과물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그냥 가볍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번 클럽 카드는요.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쓰여져 있어가지고 이 모든 과정 자체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선되고 넓어지고 이런 이미지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 방향으로 1번 분이 행동해 나가고 있는 이미지가 드러나는 것 같고 3번 컵의 카드는 내가 행동하고 나니까 생각만 했을 때는 두려웠던 것들, 걱정스러웠던 것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스무스하네, 아무렇지 않게 즐길 수 있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들어져 가네 라고 느끼시는 감정이 지금 느끼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쉬울 거고요. 생각보다 잘 될 거고 문제 없을 거고 심지어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라고까지 카드가 읽어주고 있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타로 카드는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이 운명은 내가 죽기 전에 돈 싸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확실히 3번 분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물을 좀 제공해 주는 것 같아서 여기에도 내가 목맬 필요 없다는 거 지금 알아줄 수 있다면 베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과연 그때 내 모습은 어떨지도 미리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때 1번 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내가 생각만 하고 있던 걸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이미지라서 꿈꿔왔던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라고 좀 말씀하게 되시는 분들이 잡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줬던 이미지처럼 뭔가 확대되고 개발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좀 내 생각을 옮기게 되는 이런 장면이 먼저 좀 잡히는 것 같거든요. 진짜 1번 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소설을 써가지고 소설가로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그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뭐 또 다른 이야기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요 정말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렇게 글 쓰는 게 제 꿈이었어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정말 여행할 계획을 세우시게 되시는 분들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양카드는 내 꿈이 실현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 속에 있어서는 정말 모든 것들이 행운을 가득 누릴 수 있게 이 운명이 준비해놨다. 그걸 내가 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 지금 얼굴을 보셨을 때는 새가 살짝 가려져 있어요. 그 시작점에 있어서 그걸 누려갈 때는 약간 걱정스러운 거, 그 감정이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태양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잖아요. 곧 그런 걱정,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한마디로 직접 해보니까 그게 실제로 일어나니까 내가 오히려 마음이 괜찮아진 이런 장면까지 동시에 잡히고 있어가지고 정말로 걱정되는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태양카드는 액막이 부적 같은 카드라서 약간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낌새가 1번 분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도와주겠다 라고 전달하고 있어서 약간 마음 놓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음 놓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걸로 돈을 벌어보자 라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 내가 돈을 못 벌더라도 해보고 싶었던 일이니까 재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 이 마음가짐이 오히려 나한테 풍요와 행운과 즐거운 일을 선물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그게 일어났을 때 저는 사실 이것도 좋긴 한데요. 제가 정말 살고 싶었던 모습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이것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전달하는 행운 조언점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행운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약간 정신적인 지식, 어떤 그런 스피릿, 정신적인 에너지를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1번 분이 뭐 돈을 많이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손에 잡히는 기반이 필요하다든지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행운이다 라고 우선은 잡히고 있어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의 능력이라든지 타고 태어난 재능만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우선은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 카드에서는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었을 때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돈 아무리 많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정도의 돈은 필요하지 않고 이런 메시지처럼 이걸 내가 통해가지고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손에 쥘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물질적인 걸 결과적으로는 내가 정말 살아가고 싶은 방향으로 사용해 나갈 수 있는 기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순환적인 요소까지도 같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갈 수 있기에 오히려 1번 분한테는 또 나한테 또 다른 행운이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조언 카드에서 보시면은 영혼의 가족 카드가 떴는데 당신과 잘 어울리고 그리고 당신이 정말 하는 그 흐름 속에 있어서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읽히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도 10번 물질연의 카드가 가족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내가 뭔가 수익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를 장사꾼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이해타산적인 그런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활동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1번 분이 책을 써줬기 때문에 그 책을 사볼 수 있어서 제가 거기서 정말 감동을 느껴요. 인생의 힐링을 여기서 얻게 되고 그래서 저는 1번 분과 정말 영혼의 친구, 같은 사람이고 같은 운명을 공유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치유감을 느끼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활동이 1번 분한테 절대 죄책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더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활동이다라는 걸 우선은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감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누리게 되는 장면도 확실히 좀 1번 분은 뭔가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타인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나의 욕심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 가지고 한 활동이 타인들한테 어떤 정신적인 만족감을 준다라고 읽어주고 있어가지고 그런 창작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만화를 그린다든지 영상 촬영도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수제품으로 뭔가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할지라도 그걸 내가 그냥 만드는 게 좋은데 계속 만들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재료비도 들고 그리고 그 어떤 재고를 처리해야 되는 과정도 집에 쌓아만 둘 순 없는데 그런 김에 이걸 만들어 볼까? 뭐 가방을 만드는 걸 좋아하면 그걸 한번 팔아볼까? 이렇게 가신다면 그 브랜드 자체에 자신의 어떤 심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치유받고 뿌듯함을 느끼고 만족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읽히기 때문에 어떤 소리인지 아마 1번 분은 아실 것 같아요. 그거 있으실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카드에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신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은 굉장히 묘하면서도 좋은 카드를 뽑아주셨는데 신성한 것들이 다 모이는 이런 장면을 그려놓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면 확 와닿으실 것 같아요. 뭔가가 모여들어가지고 정말 내가 예상치 않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모여들 때 좀 어긋나는 것 같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 있어서 보물을 발견하는 장면이어서 이럴 수 있죠. 이번 분이 직장인분인데 나는 집돌이 집순이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걸 싫어하지만 회사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외국으로 가야 되는 출장 계획을 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됐지만 이왕 가는 김에 재밌게 한번 다녀와 보자 라고 마음 먹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카드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너그럽게 대해줘 즐겁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줘 라는 부탁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게 되셨을 때 거기서 보물을 진짜 발견하게 되는 그 나라에서 내가 정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게 된다든지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된다든지 아니 말 그대로 정말 땅을 팠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든지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내 인생에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왜 내 인생에 펼쳐지는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세상이 이 신이 이번 분을 위해서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한 것이다. 선물이다 라고 전달하고 있으니까 정말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는 것처럼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의 본질적인 이야기는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두 카드가 너무 멋지게 떴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상냥하게 열린 마음가짐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가짐을 좀 장착해달라 라고 잡히는 것 같거든요. 우선 첫 번째 카드는 황제 카드가 떠 있어요. 이 전반적인 메이저 카드 중에 있어서도 가장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파워풀하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 카드에서는 단순히 그런 성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자유자재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다면 정말 즐기는 마음가짐으로 크게 가져갈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번 분이 실패할까봐 뭐 하나 잘못될까봐 너무 마음을 쓰신다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지 마 라는 메시지로 끝나고 있네요. 9번 보이스 카드는 그림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한쪽 구석탱이에서 잠자고 있는 건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누워있거든요. 근데 나의 생각, 나의 걱정이 너무나 겹겹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걱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진짜 까먹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준비하고 염려하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글을 읽었었거든요. 내가 걱정되는 게 있으면 그걸 한번 쭉 적어가지고 걱정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적어서 한번 서랍 속에 넣어놔봐라. 그래서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한번 꺼내보면은 그 중에 아무것도 일어나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리가 있어요. 이번 분이 지금 걱정하시는 일들도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걱정했던 것들도 사실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번 분은 또 너무 걱정할까봐 이거를 즐기지
못하고 이게 내 인생의 보물이고 나를 성공으로 풍요로 이끌어 줄 것인데 망설일까봐 지금 조금 이 세상이 그러다가 안 갈까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를 하는 것 같아서 질러버리시길. 가셔도 괜찮고 사실 여기에 있어서는 실패라든지 부정적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걱정하는 것만 계속해서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놓으시면 너무 즐거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진짜 여행 갈 때도 그렇잖아요. 어차피 가야 되는 상이라면 그냥 가서 즐기면 되는데 비행기 타면서도 비행기 추락할까봐 그날에 도착해서도 뭐 음식 잘못 먹고 진짜 배탈 날까봐 아무런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러면은 즐길 수가 없겠죠.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 내가 과하게 조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이후로 펼쳐질 일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10번 소드 카드 옆으로 데빌 카드가 같이 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분의 스트레스를 넘어설 수 있다면 그 단계를 끝낼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번 분의 인생이 이런 소리 쓰죠. 존재. 진짜 너무너무 재밌을 거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조금 더 모험적으로 살아도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번 소드 카드는요. 9번 보이스 카드 다음 단계거든요. 나의 걱정, 스트레스,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 근데 확실히 이번 분은 그걸 좀 타고난 기질이 느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걱정이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이번 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면요. 반대로 내가 좀 걱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맞으실 것 같거든요. 그때가 오히려 이번 분이 됐을 때는 그 걱정을 놔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는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고 에라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흘러가게 느껴지는지라 근데 오히려 그때가 나한테는 중요한 기점이고 그게 지금으로서는 절대 나한테는 오지 않을 것 같은 내 자신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야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막상 내가 경험하게 되면은 그걸 넘어감을 통해서 그 순간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고 변화하게 돼서 악마 카드, 쾌락의 카드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을 거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어가지고 이 흐름을 내 인생에 멋지게 녹여줄 수 있는 이번 분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뜰 수밖에 없는 조건도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위험, 고수익 이런 소리 하잖아요. 지금 황제 카드랑 악마 카드의 조합이면 진짜 고수익이거든요. 대단한 많은 보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고 내가 손에 쥘 수 있을 건데 근데 이걸 내가 받기 위해서 아무런 걱정도 없고 너무나 평안하고 그렇게만 갈 순 없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 세상이 이 신이 이끌어준다라고 했잖아요. 문제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충돌하는 것 같은 상황 내가 예기치 않은 여행, 모험 그게 시작될 텐데 즐겨만 주시길 그렇다면 너무 좋다라고 카드가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과연 그때의 내 모습은 어떨지도 미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이번 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번 분은요. 이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때 나를 만난다면 이게 나야? 라고 현재 이번 분은 굉장히 깜짝 놀라실 것 같거든요. 굉장히 당차고요. 자신 있고 그 어떤 스트레스, 걱정되는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저거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야. 이러면서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는데 지금 3번 커플 카드가 떠가지고 그 기반도 살짝 잡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나가면요. 내 주변으로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 거거든요. 황제 카드가 앞에 떠 있었잖아요. 굉장히 용기 있고 자신 있게 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그냥 부럽고 안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만 생각할 것 같죠? 아니에요. 멋진 리더를 보고 멋진 군주를 보면은 따르고 싶은 그런 백성들, 그런 기사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때 그 환경 속에 있어서 그렇게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내 편이 돼가지고 내 뒤를 받쳐주다 보니까 지금 3번 카드이자 7번 카드예요. 완성의 10의 단계를 지금 맞아들인 장면이라서 이번 분은 내 안에 진짜 한 30%는 망설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내 뒤를 채워주는 그 망설임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또 만나게 돼가지고 정말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가고 많은 도전을 하게 되고 모험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와, 저 친구는 인생을 진짜 사는 방법을 안다. 죽기 전에 저 친구처럼 살면은 후회 없겠다. 라는 모든 것들, 그런 경험은 물론이고요. 그런 성취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 외국의 어떤 연예인분이 하셨던 소리인 것 같은데
떨릴 때라든지 긴장될 때라든지 이렇게 쫄릴 때 어떻게 하시냐라는 질문에 그러지 않는 척해요 라고 대답하셨던 분이 딱 생각이 나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은 그 미래 이번 분도 그렇지 않은 척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지 않은 마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울 것 같고 오히려 재밌을 것 같은 느낌? 그 모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앞두고 굉장히 설렐 수 있는 듯한 감정 동시에 느껴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굉장히 달라진, 어쩌면 과거에 이번 분은 이런 성향이셨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안정지향주의적인 그런 분으로 바뀌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옛날의 나, 본질적인 나를 만나러 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읽히는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상이 전달하는 행운 전점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번 분은 마지막 카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오늘 카드가 맞지 않는 분들은 다른 카드를 뽑으셔도 괜찮으시겠지만 굉장히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나라는 사람의 그릇 자체가 너무 크신 분이셔가지고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살아가야 맞는 분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 안전지대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인 줄 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조언 카드에서는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보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거울 속에 비치는 내 자신이 내가 맞는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정말 본질적인 내가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라 지금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나랑 어울리지 않다라는 소리를 저는 조금 들려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운명을 지금부터 이 세상이 준비해 놓은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은 현재 이번 분은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요. 라고 느끼실지라도 아니라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가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운 카드가 꿈의 카드가 떴어요. 이렇게 살아갔을 때는 걱정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악몽의 카드였는데 오히려 잠을 정말 편안하게 자게 될 것이다. 요즘에 잠자리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진짜 내 인생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고 현재 나 그리고 내가 오늘 했던 실수라든지 과거의 잘못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드신 분들은 그게 어쩌면은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서 거기에서 좀 비롯된 것이다 라고 카드가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두 다리 시원하게 뻗고 잠 깊게 잠들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가 됐을 때 우선 이게 이루어져 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꿈의 카드를 딱 보시면은 드림캐쳐가 그려져 있거든요. 진짜 안 좋은 일, 부정적인 사건을 다 걸러주겠다. 그게 행운이다 라고 카드가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꿈 자체잖아요. 내가 꿈꾸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모습과 실제 내 모습이 괴리감이 있다면 지금 보이는 현재 내가 진짜 내가 아니고요. 내가 꿈꾸는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니까 일로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모이기 시작할 것이다. 신성하게 정말 신이 계획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쫄지만 마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카드 해석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신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정말 멋지고 드라마틱하면서도 사이즈, 스케일이 큰 카드가 떠가지고 제가 이 소리 먼저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쫄지 마시길 바랄게요. 굉장히 큰 사건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요, 진짜 우리 그 옛날에 그 지구가 형성될 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히말라야 산맥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지각 운동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모펀한테 와닿을 거라서 일어날 때는 걱정이라든지 불안감이 동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사이즈가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3번 분이 처음 경험할 때, 처음 접할 때는 약간 덜컥 겁이 날 수도 있는 이게 내 깜냥에 맞나? 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맞기 때문에 이 운명의 신이 3번 분을 위해서 준비해놨다 라고 카드가 지금 미리 들려달라고 전달하는 것 같아가지고 쫄 필요 없다는 거. 이 세상은 3번 분의 손을 잡고 있고 나를 더 멋진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켜 줄 것이다 라는 걸 믿을 수 있다면, 한마디로 이 커다란 일이 제 인생에 펼쳐져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본인 스스로 이고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운명한테 맡기겠습니다. 신한테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냥 따라갈게요. 경험해 볼게요 라고 가신다면 정말 베스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메시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이모션 카드 옆으로 에이스 오브 메테리얼 카드가 떠 있는데 정말 좋은 천운, 기회가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까지 상상하시고 바라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7번 이모션 카드는 내가 꿈꾸는, 망상하는 카드라서 이런 장면이죠. 우리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커다란 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돼가지고 멋진 사업도 해보고 싶고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든지 돈을 또 많이 번다든지 좋은 집에 살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 해보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상상하고 있었다라는 장면이라면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덜컥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딱 맞으신지라 그게 왔을 때 이게 내 몫이 맞다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3번분은 확실히 이걸 지금으로서는 완벽하게 받아낼 그릇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경험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실지라도 그것보다 큰 선물이 도착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이걸 혼자서 지고 이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 내가 혼자서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분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이 세상한테, 이 신한테 맡긴다면 정말 알아서 잘 이루어질 테니까 내가 꿈꾸던 모든 것들을 여기서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펼쳐질 테니까 제가 이 소리를 계속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모분들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있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두지 않는다면 내가 좀 자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타입, 그걸 계속 생각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타입, 이렇게 잡히고 있는지라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게 일어났을 때 해결책이 또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그 장면을 지금 카드는 그리고 이 세상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과연 이후로 펼쳐진 일은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사모분한테 펼쳐지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죽음 카드 옆으로 5번 소드 카드가 나란히 떠 있네요. 저는 이 두 카드 딱 뽑으면서 진짜 딱 한 문장이 딱 보였던 것 같거든요. 쫄보였던 내가 이제는 좀 죽게 된다, 끝나게 된다, 이렇게 카드가 읽어주고 있어서 내 그릇이 한 단계 깨어지고 이게 좀 정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 분은 제 그릇을 키워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세상이 주고 싶어하는 선물은 히말라야처럼 바다처럼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그릇에 담겠어요. 그러니까 3번 분은 내 그릇을 넓히려는, 그러니까 내 그릇을 붙잡고 있으려는 걸 그만두게 된다 라고 직관적으로 보이고 있어가지고 어떠신가요? 3번 분은 내 그릇에 넘쳐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계시고 내 그릇이 깨질까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 그릇이란 게 사실 실체가 있지 않잖아요.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소유하려고만 들지 않는다면 이렇게 카드가 전달하고 있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카드는요. 영의 세계로 가는 기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기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죽음은 두렵죠.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뭔가를 마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5번 소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외적인 경쟁자라든지 라이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3번 분이 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으로 딱 잡혔던 것 같아요. 안 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했던 내 마음가짐, 그게 너무 커가지고 내가 그런 나한테 이길 수가 없어서 이제까지 도전해보지 못했던,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었던 시간이 좀 있지 않나 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임시가 보여서 너무 좀 속 시원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경쟁자로 읽어드리더라도 어떤 외적인 문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죽음 카드가 다 지금 쳐버리고 있잖아요. 운명이 도와주겠다. 문제가 생긴다면 해결책을 알려줄 것이고 나를 좀 트러블로 그리고 경쟁자로 여기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이건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 어떤 조건이라든지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탈락시켜 주겠다. 이렇게 카드가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커다란 과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손 써야 될 것이다 라고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내가 히말라야라는 산을 만들 수 있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무는 어디에 뭘 심고 흙을 얼마나 퍼날라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지각이 변동되는 사건 자체가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알 수 있다면 사모분은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이 사건을 좀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과연 그때 내 모습은 어떨지도 미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3번 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카드가 굉장히 신기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물질운의 에이스 카드랑 똑같은 카드가 떠서 그렇거든요. 확실히 내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열게 된다 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뿌리가 끝이 없잖아요. 그럴 수 있는 내 인생의 어떤 성취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천운을 통해서 받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분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환경, 삶, 그리고 관계성, 내 마음가짐이 지금 앞에서 잡히는 것 같네요. 8번 컵의 카드는 제가 항상 내 인생 80점짜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사무분이 망설이고 두려워하는지 잡히는 것 같아요. 지금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릴까봐. 지금 갖고 있는 게 정말 나쁘지 않아요. 그냥 나쁘지 않다라는 말이 정말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될 정도로 남들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 걸 이루어 놓으셨고 또 갖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새로운 변화를 취했을 때 이게 망가질까봐 이제까지는 안전지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환경 자체가 변화하게 될 것이고 더 큰 걸 내가 담을 수 있고 선물 받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나를 괴롭히던 것, 그리고 내가 미련을 갖고 있긴 했지만 벗어났어야만 했던, 만족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 있어서 벗어나게 된 장면이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완전한 물갈이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물질운의 카드가 뜬 만큼 돈을 버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업이 달라지시는 분들이 많이 잡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까지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충분히 남들이 봤을 때는 부러워할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이라서 잘 쪼개 쓰고 잘 저축을 해가지고 노년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지금 펼쳐진 사건을 경험해 나가면서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모펀이 갖고 있는 재능을 정말 실질적으로 꽃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손에 잡다 보니까 정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예술 계통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게 무엇이든지 좀 돈을 한 방에 좀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업을 내가 손에 잡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더 이상 회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게 되겠죠. 물론 그때의 3번분의 선택이긴 해요. 이걸 동시에 가져가셔도 되실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약간 좀 동시에 가져가긴 힘들어 보여가지고 이쪽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진짜 3번분이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잘 하다가 우연찮게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내가 정말 삼성전자 회장님만큼 지금 자본을 구축했다라는 상황이라면 내가 회사에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더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조금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상하고 주변 사람들도 내 눈치를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되는 이런 느낌이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3번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싶고 그리고 진짜 망상 같은 그런 소리로 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망상이 좀 단계를 넘고 실체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시면서 과거의 나를 완전히 좀 끝내버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장면이 드러나는지라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라고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듯이 완전히 달라져도 된다라는 것도 지금 중요한 좀 메시지로 들려오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전달하는 행운 전점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해운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의 카드가 떴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지식을 배운다, 어떤 정보를 습득한다 라는 걸 넘어서가지고 인생을 경험하면서 내가 익히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행운이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어서 이게 왜 행운인지가 잡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돈을 많이 벌게 된다든지 사람들이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라든지 지위에 올라가게 된다든지 이랬을 때 내가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면 언젠간 무너져 버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있어서 3번은 굉장히 좀 빠르게 이 운명이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귀인이 나타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3번은 그 자리에 걸맞게 내가 확확 바뀌어 나가시면서 내 내적으로도 그리고 외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성장하겠다. 그래서 안전하게 단단하게 이 모든 것들을 누려갈 수 있겠다라는 게 중요한 행운점으로 보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나의 마음가짐은 지금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감고 있고 제 3의 눈들을 다 뜨고 있거든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경험에 집중하고 내가 펼쳐지는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실패할까봐 그리고 하나하나 손에 잡히는 걸 잃어버리고 그걸 내가 흐트러버릴 것 같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본질적인 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한테 어떤 운명이 계획되어 있는지 그걸 느끼고 경험하는 여기에 있어가지고 중심을 잃지 말아달라 라고 카드가 전달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써서 가실 수 있는 3번 분의
어떤 그런 태생적인 기질까지도 사실은 행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조언 카드를 보시면은 휴식의 카드가 떠가지고 이렇게 스케일이 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잃어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약간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나의 체력적인 부분, 휴식을 챙겨가지 않는 분들 계실까봐 살짝 카드가 짚어주는 것 같거든요. 잠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영양제 챙겨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잘 챙겨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1년 365일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면 물질운의 카드가 뜨다 보니까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여기에 진짜 24시간을 다 투자하실까봐 그러지 마시고 진짜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날 딱 잡고 쉬는 시간, 그렇게 내가 내 시간을 만들 수 있을 때 더 건강하게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카드가 전달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럼 세 번째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4번 카드 해석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신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4번 분은 망토 카드를 뽑아주셨네요. 이 카드에서는 이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나를 감싸고 있던 망토를 이제는 벗겨낼 시간이야. 나를 세상에 드러내야 돼. 라고 전달하고 있어서 진짜 내가 숨기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어떤 특기가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저처럼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나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내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우선 추가로 담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뭔가를 좀 숨기고 계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걸 숨긴다고 숨기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니다라고 여기고 있어서 좀 뒷방에 내팽겨쳐 있는 이런 어떤 특기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뭐 미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생적으로 잘 그리는 그런 친구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아무리 칭찬을 하더라도 그쪽 분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번 만화를 그려볼까 라는 소리를 툭 던져가지고 제가 굉장히 추천해줬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황제 카드 옆으로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떠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타고난 재능이고 타고난 선물, 기프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육신으로 이번 생에 타고 태어난 모든 이들은 활용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써가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여황제 카드는 많은 애정과 동시에 그리고 물질운의 끝판왕 카드라서 풍요를 누릴 수 있거든요. 이걸 내가 드러냈을 때 정말 풍요로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전달하고 있어서 약간 팬덤이 형성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 친구처럼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더니 독자들이 많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만화가로서 성장하고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흐름이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로 이어뜨고 있어서 사실 이거는 4번본 인생에 한 번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은 누려가야 될, 내가 한 번은 풀어가야 될 그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게 내 운명에 스며들 것이고 그리고 그 흐름을 통해서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변화한다,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사실 그렇게 원래 되었어야 된다라는 장면으로 나아가시는 이미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어떠신가요? 4번 분은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능력을 알아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를 떠올려 봤을 때 나는 그렇게 힘쓰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대충 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든지 주목을 받았던 경험, 아니면은 그걸로 대단한 어떤 선물이라든지 뭔가 잘됨을 경험한 적이 있더라면 그게 행운일 수 있거든요. 진짜 애정운의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4번 분이 인복을 크게 끌어당길 수 있는 분이실지라면 학창시절 때 내가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고백을 받더라도 불특정 다수한테 받은 적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나이가 뭐 40이고 50이고 그럴지라도 유튜브로 채널 만드셔가지고 늦은 연세 잘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연예인 팔자였는데 그렇게 유명세를 타게 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것도 추가로 가져가시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과연 이후로 펼쳐질 일은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면이 내 인생에 들어올지 보도록 할게요. 4번 분은요. 내가 갖고 있는 숨겨놓은 걸 세상에 펼치는 순간 풍요로워지고 인생이 잘 풀리고 이거를 둘째치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제안이라든지 그런 길이 열린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거든요. 4번 컵의 카드는 지금으로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을 받게 된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는데 심지어 달 카드가 같이 떠 있어가지고 이건 지금으로서는 정말 미지의 사건인 것 같아요. 4번 분이 평범한 직장인분이다 라는 상황이라면 진짜 연예인처럼 협찬을 받는다든지 광고를 찍는 건 정말 뜬구름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근데 4번 분이 정말 얼굴을 드러내서 뭐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을 때 실제로 그런 제안이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뭐 승진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뭐 계약직 분들은 정직원이 된다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협찬을 받는 삶을 누리게 됐네 라고 좀 경험하시게 되실 것 같아서 근데 이 달의 카드는 진짜 결이 다른 카드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끼고 진짜 탤런트 노력으로 안 되는 분야 속에 있어가지고 길이 열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좀 신기한 듯한 느낌? 이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꺼내서 사용해 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 카드가 뜨다 보니까 또 하나 좀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이러시는 분들은 점성술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창조적인 예술적인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진짜 흔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직업으로 찾지 않는 그런 어떤 적성,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근데 돌이켜봤을 때 그런 남다른 쪽에 있어가지고 분명 내가 빛을 발했던 적이 아니면은 그런 요소를 갖고 계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거 다시 한 번 더 베일을 벗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그때 내 모습은 어떨지도 미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4번 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킹 오브 소드 카드 옆으로 10번 소드 카드가 나란히 떠 있는데 두 가지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아서 각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너무 잘 되시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첫 번째 소드의 정점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진짜 유명세를 띠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명함이 좋아지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4번 컵 카드랑 이어서 읽어드리자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생뚱맞은 제안이라든지 기회들을 정말 줄줄이 사탕처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꿈과 같은 미래를 내가 써내려가게 된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어서 특히 사회적인 성공은 여기서 크게 받아가시는 게 좀 분명하게 보인다 라고 잡히고 있으면서 근데 소대 10번 카드가 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의 카드이기도 해요. 내가 그걸 하나하나 지나치게 마음 쓴다든지 지나치게 걱정한다든지 이렇게 가시면 그 과정이 힘들 것 같아서 조금 여기에 있어서는요. 가볍게 가본다라는 마음가짐을 많이 가볍게 챙겨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취미생활을 통해 가지고 진짜 성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 취미생활로 내가 무조건 성공할 거야. 내가 여기서 떼돈을 벌 거야. 많은 사람들의 어떤 팬클럽을 내가 모집할 거야. 이렇게 가신다면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렇지 말라라고 카드가 우선은 좀 부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 속에 있어서는 10번 소드 카드는 지금 그림을 보셨을 때 뒤로 해가 뜨고 있죠? 내 인생에 광명이 찾아드는 그런 장면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생뚱맞은 길이 열렸을 때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감을 통해서 정말 이제까지 답답하고 내가 입고 싶지 않았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됐던 그 삶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까지도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이 카드가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 건 10번 단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정점 카드가 앞에 동일한 원소로 떠 있었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게 좀 느껴지실 것 같거든요. 물론 완전 괜찮은 쉬운 이런 스트레스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는 당연히 뭐 가져가야죠 라고 말씀하시는 4번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은 안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잘 됐을 때죠. 왜냐면 앞에서 어머니의 모성애의 카드가 떠가지고 사원분들 중에 있어서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름이 높아졌을 때 내 주변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가 나한테 좀 참견을 많이 한다든지 여기에 간섭을 하려 든다든지 라는 누군가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하고는 조금 공과 사를 구분해서 가셔야 된다라는 걸 지금 알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분이
정말 어쩌다가 연예인이 됐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 많이 일어나는데 그랬을 때 연예인이 된 건 4번 분인데 부모님이 여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여기에는 정말 철벽을 좀 쳐야 된다라고 카드가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은 안 그래. 그 사람은 안 그럴 거야. 라는 누군가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살짝 주의점을 챙겨가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카드가 전달하는 행운 조언 점 보면서 얘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에 매달려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는지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걸 놓을 수 있을 때 내 인생에 꽃길이 펼쳐질 거야 라고 전달하는 카드인데 뭔가를 놓지 못해서 숨기고 있다, 가리고 있다라는 장면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 같네요. 진짜 내가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 얼굴이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생활을 지키고 싶어서 내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놓지 못해서 아니 부끄러워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지 못한다면 이 길이 열리지 않을 테니까 이걸 완전히 놔달라. 그래도 괜찮다. 오히려 그걸 놨을 때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카드가 전달하고 있어가지고 3번분은 뭐가 망설여져가지고 가지 못하는 길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게 쉽게 잡힐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래도 그 길을 못 가겠다, 망설여진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부캐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나의 진짜 삶과 또 다른 삶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이중성의 카드가 떠가지고 내가 지금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집에 가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해본다든지 열정이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카드가 전달하고 있어서 우선은 이게 이렇게 방법을 써가도 괜찮다는 게 행운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행운점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그게 일어났을 때 내가 그 물밑으로 받을 수 있는 생각지도 않은 선물까지 누릴 수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기대하면서 가시면은 너무 좋으실 것 같네요. 어떤 소리냐면 진짜 계속 연예인 예를 계속 끌어서 말씀드리게 되는 게 여왕제 카드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공인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서 좋다. 그것만 내가 보고 갔는데 4번 분이 모르는 일이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내가 팬인데 그 사람을 이 일을 하면서 만날 수 있게 된다든지 그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진짜 그 사람과 연애라든지 결혼까지 트일 수 있는 이런 약간 장면까지 섞여져 있는지라 내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뭐 하나가 걸려가지고 못하고 있더라면 그 하나를 그냥 놔버리시길 포기하셔도 되실 것 같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라고 가셔도 괜찮으시다 보니까 그 마음가짐 지금 잡고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럼 4번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카드에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신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5번 분은 빛의 여인 카드를 뽑아주셨네요. 이 카드에서는 내 안에 신이 있다. 내가 빛 자체임을 깨달아라 라고 전달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시기가 실제로 있죠. 살아가다가 내가 주인공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조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가 빛나는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세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느낌을 받기 전에 미리 그러한 내 자신이다 라는 걸 알아봐 달라 라고 카드가 전달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시기가 들어오기 전에 좀 마음 준비를 해줘 라는 식으로도 잡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세부 카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카드가 뜬 걸 보니까 혹시라도 5번 분들 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요. 요즘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랑 저를 자꾸 비교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저런 성취를 이뤄냈는데 저 사람은 저런 걸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은 그 감정에 속지 말라 이렇게 좀 전달하고 있는지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8번 인스퍼레이션 카드 옆으로 10번 인스퍼레이션 카드가 나란히 떠 있는데 진짜 5번 분은요. 지금부터가 내 인생의 전성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내가 10년 동안 해도 오래 걸릴 일을 그리고 다 이룰 수 없는 일을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성취하시는 이미지가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 시기를 경험
경험해 나가시면서 정말 많은 성취,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손에 쥐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라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왜냐면 우선 첫 번째, 남들과 현재 비교하고 있는 나를 그만둬달라고, 그러지 않더라도 그 이상의 미래를 실제로 성취할 수 있다라는 장면이 잡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러한 사전 과정이죠. 좀 과거의 빛을 잃었고 내가 조연인 것 같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나서 10번 카드잖아요. 한 단계 완성을 이루고 나서 그때 자만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목동의 카드가 떴거든요. 이끌어가죠. 왜냐면은 내 자신이 신이니까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쳐줘 라고 부탁을 하는 것 같아서 우선은 이 두 가지가 들린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좋은 운이 들어오는데 내가 주인공인지 모르면은 피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럴 깜냥이 아니에요. 제 인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누려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인스퍼레이션 카드는요. 내 인생 상승 그래프가 정말 급격하게 일어나는 카드예요. 정말 10년 동안 해야 될 걸 단기간에 끝낸다. 그럴 수 있는 어떤 운이 작용한다. 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으면서 심지어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이뤄나가시는 모습이거든요. 뜨겁게 태양이 지금 내 뒤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해운까지도 함께 해준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5번 판은 마음가짐을 딱 잡으시고 나도 된다. 나는 된다. 이렇게 가실 수 있을 때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운명으로 녹여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운이 잘 들어오고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데 실패했던 경험이라든지 뭔가 고여 있었던 상황 속에 오래 놓여 있으셨던 분들은 아 이게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작하기조차 겁낸다든지 아니면 해나가시면서도 자기 확신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약간 그 장면 속에 있어서 5번 분한테 자기 확신 정말 100%, 1000% 가져도 돼 라는 장면으로 들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게 됐던 것 같네요. 그렇다면 과연 이후로 펼쳐질 일은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지금 황제 카드 옆으로 7번 컵 카드가 나란히 떠 있어가지고 굉장히 대조적인 이미지죠. 황제는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세상에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라든지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누리고 있는 인물인데 7번 컵의 카드는 망상의 카드고 상상의 카드라서 아마 5번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정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건 망상이에요. 라는 장면이 실제로 내 인생에 현실화돼가지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카드가 전달하고 있다는 걸 꼭 중요하게 챙겨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걸 중요하게 계속 가져가 달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인생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조연 자리로 돌아가시려는 분들이 계실까봐 살짝 걱정스러워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그 드라마에서 조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어느샌가 주연이 되시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케이스가 너무 적다 보니까 5번 분은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주연으로서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사실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긴 하지만 마음속에 확신을 갖기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감정이 느껴지고 있어서 하지만 괜찮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걸 깨달아 달라라고 카드가 부탁하고 있었다는 건 일어날 것이다. 실현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심지어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라고 전달되고 있어서 기대하시면서 가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 약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많으실까봐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챙겨가 주시기 바랄게요. 그렇다면 과연 그때 5번 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걱정되는 게 없네요. 너무 멋지게 굳건하게 자존감도 높아지신 모습이시고요.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라든지 성취를 냈다고 해가지고 콧대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면서 더 좋은 거는 여기서 8번 펜타클 카드는 나의 날개를 칠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비의 날개를 칠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오직 그렇게 내 욕심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활동이 결과적으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동시에 읽히고 있어서 너무 멋진 것 같네요. 우선 첫 번째, 지금 소드의 킹 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라면 1등하는 카드고 권력이라면 제일 가는 카드인데 황제 카드랑 결이 가장 비슷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산전수전 다 겪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소드 카드를 가장 최고의 카드다 이렇게 말하는 리더들도 많은데
왜냐면은 소드의 그 흐름 자체가 1번부터 10번 그 이상 이게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5번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지. 안 되더라도 붙들고 보통 사람들은 포기했을지라도 지속했던 그 과정이 분명히 쌓였기 때문에 그 기반이 있어서 누릴 수 있는 미래, 그 장면에 닿게 되신 장면이 먼저 보이는지라 제가 너무 같이 뿌듯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진짜 5번 분은 나의 힘들었던 침체기라든지 그 시기를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어서 그런 시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삶을 누리시고 계시다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여신 카드가 떴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5번 분을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5번 분이라는 사람 자체를 믿고 따르고 싶어.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났기 때문에 진짜 저 사람 자체가 빛과 소금이야 라고 진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잡히는지라 어쩌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 자리에 앉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또 그걸 너무 잘 하실 것 같아서 그걸 잘 하실 수 있는 건 지금까지 힘든 시기를 정말 견뎌냈던 5번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저도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 박수 쳐드리고 싶은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전달하는 행운 전점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카드가요. 약간 결이 비슷한데 자유롭게 마음껏 해도 돼. 마음을 놓아도 되고 편안하게 즐겨도 돼. 이런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겹치거든요. 우선 행운 카드를 봤을 때는 풀어놔도 돼. 즐겨도 돼. 라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서 사실 5번 분은 뭔가 빠르게 많은 것들이 진행되는 이 상황 속에 있어가지고 뭔가 실패할까봐 겁이 날 수도 있고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렸죠. 이제까지 5번 분이 쌓아왔던 그 내공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더라도 좋은 성과가 날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 너무 많은 것들을 이고지지 않아도 괜찮고 편안하게 해도 다 잘 될 거야. 그 자체가 첫 번째 행운인과 동시에 축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신기하네요. 제가 계속 잡히는 게 뭐냐면 5번 분이 잘 되면 5번 분 덕을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축제를 열면은 축제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다 기분 좋아지고 내가 군주가 됐을 때 나를 통해 가지고 발전되고 개선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약간 진짜 사업으로 성공하시는 분들일지라면 내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승진운을 많이 좀 세게 타고 계시는 분들은 5번 분이 상사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에 버틸 수 있어요. 제가 이 회사 다닐만 나요. 이런 좀 사원들이 많아지는 이런 장면이 드러나는지라 이게 굉장히 좀 묘하게 잡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언 카드를 보셨을 때는 체인을 깨버려라 라고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인은요 원래라면 내가 반복했던 습관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익숙했던 삶이라든지 거기서 벗어나라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무엇을 벗어나는 소리냐면 뭔가 방법이나 행동이나 이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조연으로 느끼고 있었던 이 마음가짐에서 벗어나달라라는 소리인 것 같아서 주체적으로 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시고요.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쩌면은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나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착한 아이 증후군도 그렇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싫어할까봐 아니면은 뭐 가족 중에 있어가지고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미지 때문에 연애를 하면서 친구 관계 중에 있어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좀 리더십이 있는 친구가 내 곁에 있어서 나는 이끌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내가 이끌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카드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눈치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죠? 내 자신이거든요. 배려라는 이름으로라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그럼 5번 카드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